대전에서 앞으로 가장 많이 오를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대전은 현재 총 인구수 144만 명이 살고 있고 우리나라의 정가운데에 있는 도시입니다. 인천을 제외하고 서울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광역시라고 할 수 있으며 KTX를 타고 서울역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2021년 아파트 고점을 찍고 2022년은 하락한 후 2023년은 일부 반등해서 이제는 너무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적정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전에 계신 분들은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을지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집을 사자니 계속 집값이 침체될 것 같고 안 사자니 영영 타이밍을 놓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전에서 어떤 아파트를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만약 대전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가격이 많이 오르는 아파트를 사는 게 좋고 실거주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해도 이왕이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대전 아파트 가격이 적정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각 아파트마다 비싼 아파트도 있고 저렴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전 아파트 중 그래도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앞으로 오를 여지가 많은 지역은 어디인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전 아파트 중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잘 아는 둔산동을 다뤄볼게요. 둔산동은 대전에서 가장 살기가 좋은 동네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90년대 초반부터 아파트가 입주해서 구축이긴 하지만 생활 인프라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 주도해서 만든 계획도시로 신도시의 형태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으로 치면 분당, 평촌과 같이 바둑판 모양으로 택지가 각 용도에 맞게 나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주거용지가 있고 중심부에는 상업용지가 있고 정부청사, 시청, 법원 등 각종 관공서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외곽에는 엑스포, 수목원, 예술의 전당, 미술관, 문화센터 등의 각종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둔산동의 경우 학군이 좋기로도 유명한데 대전에서는 가장 큰 학원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처음에도 언급했다시피 1990년대 초반에 만들어져서 아파트가 낡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축이 귀하기 때문에 둔산동이 아닌 둔산동 근처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둔산동과 인접한 탐방동에서 분양한 둔산자이 아이파크 아파트는 2024년 8월에 분양해서 평균 경쟁률이 58대 1이 나왔습니다. 입지는 둔산동보다 좋지 않지만 신축 아파트라는 이유로 84타입 총 가격 7억이 넘는데도 프리미엄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축이 귀하다는 점에서 둔산동은 또 다른 호재가 하나 따라오는데요. 모두 예상하셨겠지만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이 30년인 만큼 둔산동 아파트도 30년이 넘어서 재건축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둔산동과 같은 대형 택지지구의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재건축을 하기에는 용적률이나 대지 지분이 모자란 곳들이 재건축이 가능하게끔 용적률을 풀어주는 등의 혜택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둔산동의 대장 아파트인 크로바 아파트는 다시 이전 최고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재건축에 대한 호재로 인해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입지도 대전에서 가장 좋기도 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오자면 그래서 앞으로 가장 많이 오를 곳이 둔산동이냐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많이 오를 아파트는 둔산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둔산동의 크로바 아파트와 같은 곳들은 고평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재건축 기대감으로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지만 재건축은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아직 제대로 추진도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되고 실제 구역 지정까지 되는 초기 단계까지도 오래 걸립니다. 또한 만약 추진이 된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업성의 문제인데요. 크로바 아파트의 현재 용적률은 229%에 평균 대지 지분은 17.7평입니다. 이 정도 수치이면 쉽게 말해서 용적률은 재건축하기 힘든 높은 용적률이지만 대지 지분은 재건축이 가능한 높은 대지 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대지 지분이 많으니 재건축 가능하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만은 않은 게 크로바 아파트의 경우 대형 평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높습니다. 만약 재건축을 할 때 중소형 평수로 구성을 해서 세대수를 확 늘리면 전체 세대수가 증가하고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대형 평수에 거주하던 분들은 재건축 후 중소형 평수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존 평형 구성대로 대형 평수를 많이 넣다 보면 또 사업성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즉 크로바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여러 이해관계가 많을 것이고 사업성도 그리 좋진 못합니다. 한 가지 예시로 부산의 타미키치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삼익비치 아파트는 부산의 대장급 아파트로 크로바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라고 보면 됩니다. 이 아파트도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평균 대지 지분은 크로바 아파트와 비슷한 17.1평입니다. 삼익비치 아파트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해 21년도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34평 기준 15년도 4억 수준에서 21년도에는 16억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사업성이 확인되는 순간이 오니 조합원 분양가가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34평 84 타입 기준 조합원 분양가는 17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원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건축 이점이 사라집니다. 너무 많은 돈을 주고 신축 아파트를 얻기보다는 그냥 이 아파트를 팔아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매도 매물로 나오게 되고 이 아파트의 가격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크로버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재건축 단계가 진행이 안 돼서 사업성을 모두가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해 가격이 오르지만 언젠가 사업성이 나오고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면 삼익비치와 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가장 좋은 둔산동은 앞으로도 계속 더 크게 오를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전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를 곳은 어디일까요? 이미 완성돼서 살기 좋은 곳보다 앞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며 살기 좋아질 곳이 가격도 가장 많이 오를 것입니다. 앞서 예시로 들었던 둔산동의 경우 현재 살기가 좋습니다. 도보거리에 학원이 있고 병원이 있고 관공서가 있고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들어올 건 없고 아파트만 연식이 늘어가면서 낡아갑니다. 즉 미래에 더 좋아질 여지가 없고 지금 현재 상태가 최상인 상태인 겁니다. 반면 지금은 학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데 앞으로 좋아질 곳은 어떨까요? 이런 곳은 지금 가격은 저렴하지만 앞으로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서 가격도 오를 만한 곳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낡았고 주변 거주 환경도 좋지 않지만 앞으로 좋아질 곳 두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마 변동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전의 도마 변동 재개발 구역이라고 들어보셨을 건데요. 대전에서 가장 큰 재개발 구역이 밀집된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도마 변동 1구역부터 17구역까지 재개발을 진행 중인 거나 진행 예정인 구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전기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전부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 낡은 빌라와 주택이 있던 곳에 새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주하는 사람들도 바뀌고 주변 환경도 새 아파트에 맞는 상권과 환경이 조성됩니다. 도심의 재개발이 한두 개 이루어지면 그 여파는 크지 않지만 이렇게 대규모 전기 사업이 진행되면 마치 신도시가 들어오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는 8구역이 이편한 세상 포레나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1881세대의 새 아파트로 완공이 되었고 11구역은 호반 서빙 그랜드 센트럴이라는 이름으로 분양을 해서 2025년 1558세대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9구역 또한 포레나 해모로라는 이름으로 2027년 818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구역들 또한 지금 조합 설립 단계부터 이주 철거까지 꽤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도마변동 재개발의 경우 사업성이 꽤나 좋아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조합원 수가 적고 일반 분양이 많아서 재개발을 했을 때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이익은 조합원 분양가를 낮게 해서 추가 분담금을 적게 하는 효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도마변동 재개발에 괜찮은 구역과 어떤 매물이 있는지, 이 매물을 사면 얼마 정도의 안전마진이 있는지 등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영상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길어질 듯하니 도마변동 재개발에 대한 분석 요청 댓글이 많이 달린다면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만한 곳은 대전역 근처입니다. 대전역과 중앙로역 근처도 도마변동과 같이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 지역 역시 그동안 낡은 주택과 빌라로 대전에서 낙후된 동네 중 하나였습니다. 대전역이라는 교통의 중심이 있었지만 주거하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소외받아 왔었죠. 하지만 이제는 대전역 근처는 거주하기에 좋게 바뀝니다. 초고층 랜드마크 주거타워가 조성이 되고 복합 상업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호텔, 뮤지엄, 컨벤션 센터와 복합 환승센터 건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전역과 중앙로역 주변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어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지금의 낙후된 동네에서 작은 신도시와 같이 변모됩니다. 대전역 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교통, 상업, 주거 세 가지 모두 잡을 수 있는 대전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은 살기 좋고 무시받는 곳이 앞으로 좋아진다면 가격도 가장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금 가장 살기가 좋은 곳이지만 추가로 개선 여지가 없는 곳은 아파트만 낡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둔산동의 경우 앞으로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건축 등이 실제 추진되고 새 아파트가 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은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반면 도마변동 재개발이나 대전역 근처의 개발과 재개발로 인해 지금은 살기 좋지 않지만 점점 좋아지는 곳은 가격 상승 폭도 클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저렴하게 살 수 있지만 앞으로 좋아질 곳이기 때문이죠. 먼저 현재 대전 아파트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이유입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과 대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2021년에 고점을 찍고 2022년은 하락을 하고
2023년에는 반등을, 그리고 2024년은 다시 횡보 혹은 하락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전국의 부동산 상황과 같이 대전 아파트 시장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전의 매매지수 그래프를 보면 2022년 1월부터 매매 가격이 하락해서 2023년 중반기에 바닥을 찍고 2023년 12월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2024년에 들어서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매매지수 변동을 대전의 분양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매매지수 그래프는 대전 전체 아파트의 평균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보니 분양권과 신축 아파트의 경우 조금 더 빠른 타이밍으로 움직인다 보면 됩니다. 영상 초기에 보셨던 하나포레나 월평공원 아파트는 2022년 7월 달에 분양했습니다. 2022년 7월은 대전 아파트 가격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중이었지만 아직 바닥을 찍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바닥의 상황은 아니기에 청약 경쟁률도 약 4대1가량이 나왔고 분양을 하자마자 전부 계약이 되는 완판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분양가가 용인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상황은 악화되어 갔고 미분양인 상태가 길어졌습니다. 이 상황이 2023년 들어서 서서히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하나포레나 월평공원 아파트 역시 분양이 전부 완료가 되는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23년 말부터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되면서 지금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나서 시장 상황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게 되어서 완판이 되었음에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다시 또 아파트 시장이 좋아지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없어지고 다시 플러스 피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특히 공사비가 최근에는 크게 오르면서 분양가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분양한 아파트보다 앞으로는 더 비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마이너스 피까지 붙은 아파트를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들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 이 정도의 마피가 붙은 아파트가 있다 정도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아파트는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대전 하늘채 스카이엔 2차 아파트와 힐스테이트 선화 더 와이즈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들은 대전역과 중앙로역에서부터 이어지는 상업지역에 지어진 아파트인데요. 용적률이 800%에 육박하는 만큼 고층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입니다. 대전의 번화가인 중앙로역까지는 직선거리 1km 정도, KTX가 지나는 대전역까지는 직선거리로 1.2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걸어다니기에는 조금 먼 거리라서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힘든 거리에 있습니다. 아파트 앞쪽으로는 대전천이 흐르고 있어서 일부 세대는 하천뷰를 누릴 수 있고 대전천을 지나며 보문중학교와 보문고등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초등학교가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또한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아파트인 만큼 하늘채 스카이엔 아파트는 주상복합으로 만들어져서 상가가 꽤 많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변에 이렇다 할 상권이 없어서 아파트 안에 웬만한 상가가 들어와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을 듯 합니다. 현재는 조금 외딴 곳에 아파트만 지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늘채 스카이엔 아파트가 2024년 7월에 입주를 하고 한신더유 리저브 아파트가 2024년 11월에 하늘채 스카이엔 2차 아파트가 2025년 4월에 힐스테이트 선화 더 와이즈 아파트가 2027년 2월에 입주를 합니다. 이렇게 4개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하면서 주변 거주 환경이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 외에도 주변에는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화 2구역, 은행 1구역, 선화 1구역, 삼성 1구역 등 주변에 낡은 빌라와 주택이 있던 자리는 재개발을 통해 새 아파트로 만들어집니다. 이를 통해 당연히 주변 환경도 더 좋아지게 됩니다. 지금은 낡고 허름한 지역이지만 재개발이 되면서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새로운 도로와 환경이 조성되면 미니 신도시와 같은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가격은 얼마이고 마피가 얼마나 붙었을까요? 하늘채 스카이엔 2차 아파트는 현재 8사타의 고층 매물이 마피 1000만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5억 700만원, 확장비 2400만원, 각종 옵션과 중도금이자 후불제에 마피 1000만원으로 총 가격은 5억 중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선화 더 와이즈 아파트는 현재 8스타의 8층 매물이 마피 2천만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5억 528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2900만원에 중도금이자 후불제에 마피 2천만원으로 5억 후반 정도의 가격입니다. 하늘채 스카이엔 2차 아파트는 2021년 12월에 힐스테이트 선화 더 와이즈 아파트는 2022년 12월에 분양을 해서 힐스테이트 선화 더 와이즈가 1년 더 늦게 분양한 만큼 분양가가 5천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1000만원 더 붙었다고 해도 하늘채 스카이엔이 총 가격으로 보면 더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피가 더 붙었을지라도 총 가격을 더 저렴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선화동의 아파트를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소개할 아파트는 입지 자체는 떨어지지만 마피도 붙었고 가격 자체가 저렴한 곳인데요. 대전 동구 대성동에 위치한 은어송 하늘채 리버뷰 아파트입니다.
동구는 사실 대전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격이 저렴하다면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은호동 하늘채 리버뷰 아파트는 2024년 8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로 총 세대수는 934세대의 아파트입니다. 대성지구라는 택시개발 형태로 지어지는 아파트로 아파트와 함께 작은 근린생활용지와 단독주택 용지가 있습니다. 맞은편에 코우롱 하늘채 아파트가 있고 은어송 초등학교와 은어송 중학교가 있습니다. 다만 주변에 제대로 된 상권이 없어서 병원과 학원이 밀집된 상권을 가려면 가오동 상권까지 가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끼고 대전천이 있어서 꽤나 많은 세대가 하천뷰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분양가와 프리미엄은 얼마일까요? 이 아파트는 2022년 9월 대전 아파트 시장이 가장 좋을 때 분양을 해서 꽤 높은 경쟁률로 마감된 단지였습니다. 3년 전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분양가 또한 꽤나 저렴했는데요. 현재는 8세 타입 기존 20층 매물이 마이너스 프리미엄 3천만원의 매물로 나와 있고요. 분양가는 4억 9백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2,500만원, 중도금이자 후불제에 마피 3천만원을 빼면 약 4억 정도의 금액입니다. 현재는 입지가 아무리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광역시급의 도시에서 4억으로는 신축 아파트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가격에 공급을 하지 못한다는 관점에서는 꽤나 저렴한 가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비슷한 입지에 바로 맞은편에 있는 2007년식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는 현재 8세 타입 기준 3억 중반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7년 더 구축인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전에서 입지가 좋은 편이 아니라 가격 상승에는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니 이 점 또한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 아파트를 소개하기 전에 지금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세 번째로 소개할 아파트는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하나포레나 월평공원 아파트와 도만변동 재개발 구역에 있는 호반서밋 그랜드 센트럴 아파트입니다. 하나포레나 월평공원 아파트는 1단지 659세대, 2단지 690세대로 2026년 5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역시 아파트 이름에서부터 나오듯이 월평공원 안에 위치해 있어서 산책과 등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고 등산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큰 장점이 되겠지만 주변이 산이기 때문에 산으로 막힌 부분은 상권이나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주변 환경 또한 그리 좋지는 못한데요. 상권이라거나 편의시설이 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포레나 월평공원 주변으로는 앞으로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뤘던 도마변동 재개발이 진행 중인데 앞으로 재개발이 완성되면 아파트 촌으로 바뀌게 됩니다. 맞은편에는 도마변동 13구역과 15구역이 있어서 재개발이 진행되면 주변 신축 아파트와 연결이 되어 주거하기에 더 좋게 바뀝니다. 하지만 도마 13구역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이후 건축 심의를 진행하는 단계라 신축 아파트가 되기까지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호반서밋 아파트는 도마변동 11구역이 재개발되어 분양한 아파트로 1558세대의 아파트입니다. 도마변동 재개발 구역 내에 있어서 도마변동 재개발 구역이 완공되면 가치가 올라갈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들의 분양가는 얼마였고 현재 얼마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을까요? 먼저 하나포레나 월평공원 아파트는 현재 8세 타입 15층 매물이 마피 3천만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5억 1,100만원이고 발코니 확장비는 2,300만원,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입니다. 여기에 마피 3천만원까지 계산하면 총 가격은 약 5억 초중반 정도 됩니다. 다만 이 매물은 중도금 대출을 일부 잔압해서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며 이로 인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매물 외에 정상적인 시세는 마피 1,00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마변동 11구역으로 분양한 호반서밋 그랜드 센트럴 아파트는 방 2개 화장실 1개 구조의 23평형 10중층 매물이 마피 500만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2억 9,90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 380만원에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입니다. 여기에 마피 500만원을 빼면 총 가격은 3억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인데요. 23평형이 3억이 안 되는 가격이지만 일단 구조가 방 2개 화장실 1개로 그리 선호하는 구조는 아니고 구조 대비 가격은 마피가 붙었음에도 그리 저렴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라면 괜찮았겠지만 방 2개 화장실 1개는 수요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마피가 붙은 아파트로 소개는 해드리지만 그리 추천하는 곳은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은 대전에서 마피가 붙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대전 아파트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을 때 신축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분양가보다 저렴한 마피 아파트를 조사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이전 분양한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더 높아질 거니까요. 먼저 한 가지 배경 지식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도시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로 완성된 도시가 있고 두 번째로 개발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완성된 도시의 경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기 신도시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분당이나 일산과 같은 곳들은 이미 도시가 완성이 된 곳들입니다. 아파트가 이미 입주를 해서 구축이 되었고 상권과 학군이 이미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떤 시설이 생긴다거나 아파트가 들어온다거나 상권이나 학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곳들을 완성된 도시라고 하고, 두 번째로 개발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기 신도시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파주의 운정 신도시나 인천의 검단 신도시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개발이 되는 도시입니다. 일부 아파트는 입주를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입주를 하고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이런 곳들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새롭게 상가 건물이 들어오고 각종 문화시설이 생기고 공원과 학교가 생깁니다. 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1년마다 급격히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완성된 도시와 개발되는 도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앞으로 말씀드릴 전세가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완성된 도시와 개발되는 도시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발되는 도시의 경우 전세가율이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완성된 도시의 경우 전세가율이 저평가의 척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발되는 도시의 경우 아파트 입주 물량으로 인해 전세가율은 계속 흔들립니다. 아파트를 계속 지어서 전세가율이 계속 낮게 유지가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신도시를 보면 전세가율이 전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파주의 운정신도시나 인천의 검단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도시가 완성되지 않아서 거주하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입주 물량이 많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완성된 도시는 어떨까요? 개발되는 도시와는 다르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물론 주변 입주 물량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 도시 자체의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는 변수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완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살기가 좋습니다.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공원이 있고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있습니다. 즉 거주하기 좋기 때문에 아파트를 매매로 소유하지 않고 살기만 하는 전세 수요 또한 충분하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미 완성된 도시의 전세가율이 개발되는 도시보다 더 높아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난 상승장 때는 완성된 도시의 전세가율도 개발되는 도시처럼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된 상승장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이 너무 고평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니 투자 수요, 투기 수요가 몰리게 되고 그 투자 가치를 반영하는 매매가는 계속 오르게 된 거죠. 반면 실거주 가치를 반영하는 전세가는 오르기도 했지만 매매 가격처럼 급격하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완성된 일기 신도시의 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를 보면 2015년도 80% 수준이었던 전세가율은 부동산 고점이었던 2021년에는 30%대까지 떨어졌고 그 이후 현재는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자면 전세가율이 높았던 2015년에는 매매 가치에 거품이 빠진 저평가 구간이었고 2021년에는 매매가에 거품이 많이 끼었던 고평가 구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전세가율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 뒤에는 매매 가격은 크게 올랐고 전세가율이 낮은 상태가 유지된 뒤에는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도시에서는 전세가율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아파트를 볼 때는 완성된 도시와 미완성되어 아직 개발 중인 도시로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미완성 도시의 경우 전세가율로 그 아파트의 가치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반면 이미 완성된 도시는 전세가율로 그 아파트의 가치를 판별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내용의 배경 지식을 설명드렸고 그러면 대전에서 눈여겨볼 만한 곳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언급하는 아파트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아파트들이 전세가율이 조금만 더 오르면 저평가 구간이구나 라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구축 아파트 가격이 비싼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세가율이 충분히 오른다면 추가 상승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대전 월평동입니다. 월평동은 대전 1호선 지하철이 지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둔상동과의 연계성이 있는 곳입니다. 애초에 둔산지구라는 이름으로 1990년대에 둔상동과 함께 개발이 된 곳인데요. 아파트와 주변 인프라는 오래되었지만 바둑판 모양으로 아파트와 학교, 상권이 들어온 곳입니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모두 갖춰져 있는 완성된 도시로 보면 되고요. 다만 1990년대에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인프라와 아파트가 낡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둔산동과는 정부 대전청사로 인해 구분이 되긴 하지만 월평동 또한 학군이 나쁘지 않은 동네입니다. 둔산동에 비해서 학원가가 약하기는 하지만 갑천중학교와 서대전고등학교는 대전에서 선호하는 학교입니다. 갑천중학교와 서대전고등학교를 끼고 있는 황실타운 아파트 24평형은 2021년에 4억 7천만 원의 최고가로 거래가 되고 현재는 3억 1천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최고 가격 대비 약 34%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현재 나온 매물 중 최저 전세가격은 2억 4천만 원으로 전세가율은 대략 77% 정도가 됩니다. 만약 이 갭으로 투자를 한다면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투자금은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파트도 2021년 부동산 고점 때는 전세가율이 50% 수준이었던 아파트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매 가격에 거품이 너무 심했던 때였고
지금은 매매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전세가율이 70% 이상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보다는 확실히 저평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으로도 매매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대로인데 전세 가격은 오른다면 꽤나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월평동에도 꽤나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중 어떤 아파트를 골라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황실타운 아파트 84 타입과 누리 아파트 84 타입 중 같은 가격이라면 어떤 아파트가 더 좋을까요? 누군가는 황실타운 아파트가 초중고 학교를 모두 품고 있기 때문에 황실타운 아파트가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누리 아파트가 학교를 품고 있지는 않지만 갈마역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단순히 지도만 보고 학교를 품고 있는지 혹은 역과 더 가까운지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요소는 바로 대지 지분입니다. 이제 동산동이나 월평동도 아파트가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가서 재건축 가능 연한에 들어섰습니다. 물론 이미 용적률을 거의 다 써버려서 재건축이 되기까지는 험난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왕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하면 평균 대지 지분이 높은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유리합니다. 누리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6.1평인데 반해 황실타운 아파트의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12.2평입니다. 약 4평 정도의 대지 지분으로도 재건축을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지와 시도조차 어려운 단지가 나뉘게 됩니다. 저는 대지 지분으로 따졌을 때 같은 가격이라면 황실타운 아파트보다 누리 아파트를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지 지분의 개념이 어렵다면 간단하게 아파트 평형 구성이 소형 평형 위주이냐, 대형 평형 위주이냐를 보면 됩니다. 황실타운 아파트의 경우 평형 구성이 24평과 31평의 중소형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누리 아파트의 경우 평형 구성이 30평, 36평, 44평의 중대형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형 평수 위주로 구성된 아파트가 평균 대지 지분이 더 많습니다. 또한 월평동의 경우 둔산지구라는 택지지구 형식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용적률로는 재건축이 힘든 아파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 월평동 또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것은 노은역 인근입니다. 이곳 역시 노은 택지지구로 월평동과 같이 아파트, 상권, 학교, 공원이 적절하게 구성된 곳입니다. 당연히 실거주하기에도 쾌적한 곳이고 2000년대 초반부터 아파트가 입주하기 시작해서 이제 구축이 되어가는 곳입니다. 상권이나 학원가도 잘 발달되어 있고 세종시와도 가까워서 세종과의 연계성도 좋습니다. 추후 대전 1호선이 세종시와 연결이 되면 더욱 연계성이 좋아질 것입니다. 학군으로는 노은중학교, 지죽중학교, 지죽고등학교, 노은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열매 4단지 아파트 기준으로 2021년 최고가 4억 3천만 원에 거래된 이후 현재는 14층 매물이 2억 9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하락률로 따지면 약 33%가량 하락한 금액이고요. 최저 전세 가격은 2억 5천만 원으로 현재 나와 있는 매물 기준 전세가율은 약 86% 수준입니다. 만약 전세를 끼고 산다면 투자금은 4천만 원 정도이고 전세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매매로 전환이 되기도 할 만한 전세가율입니다. 이 아파트 역시 부동산 고점이었던 2021년에는 전세가율이 50%대였으며 고평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50%대였던 2021년 이후에는 매매 가격이 확 빠지기도 했고 그래서 전세가율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매매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전세 가격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전세가율이 오르는 고평가는 확실히 벗어났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투자를 한다고 바로 오를 거다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 산다면 비싼 가격에 사는 거 아닌 것 같다라는 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은지구 또한 둔산지구의 월평동과 마찬가지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적용되는 곳입니다. 다만 아직은 아파트가 지어진 지 30년은 지나지 않아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올 만한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5년 뒤나 10년 뒤가 되면 재건축도 신경을 쓸 때가 올 건데요. 월평동에서 소개했던 방식을 노은지구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열매마을 8단지 아파트와 9단지 아파트를 비교해보면 8단지의 경우 38평, 47평, 59평형의 아파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9단지의 경우 35평 단일평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평당가가 비슷하다면 평균 대지 지분이 더 많은 8단지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작은 디테일의 차이가 추후 재건축 가능 여부를 나눌 수 있고 가격 상승 차이는 수천에서 억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유튜브에서는 다루지 않는 디테일한 내용도 구독자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의 경우 구축 아파트 가격이 엄청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전세가율이 충분히 높아지는 아파트가 많아지는 만큼 가격의 하방이 점점 더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대전의 모든 아파트가 좋다는 게 아니고 투자하기 좋지 않은 아파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완성된 도시의 전세가율을 활용하면 최소한 실패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볼 때는 완성된 도시와 개발 중인 도시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완성된 도시는 전세가율이라는 저평가, 고평가를 판단하는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대전의 경우 전세가율이 올라가면서 고평가에서 저평가로 가고 있는 국면이다. 또한 구축 아파트인 만큼 추후 재건축이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 유념하고 아파트를 고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